결혼을 2달 앞두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명의로 된 빚이 좀 있는데 며느리 될 사람이 같이 갚아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웨딩드레스 계약금도 내고 예식장 예약도 다 끝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날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 전 시댁과의 돈 문제,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이유를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결혼을 앞두신 분들, 혹은 이미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민정, 올해 48입니다. 지금은 서울 은평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저는 그야말로 결혼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박성우 씨를 만난 건 제가 38이었을 때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이라 더 소중하게 여겼고 성우 씨도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월 실수령이 340만 원 정도 됐고 저는 당시 구청 소속 사회복지사로 월 28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을 합치면 서울에서 작은 전세 하나는 구할 수 있겠다 싶었죠.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성우 씨 어머니 오복순 씨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분이었는데 우리 셋이서 고깃집에서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참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밥도 직접 싸주시고 반찬도 챙겨주시면서 우리 성우가 복받은 놈이야. 이런 며느리 얻었으니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던지 저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2달 뒤였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을 치르고 드레스 가봉도 한번 마친 시점이었죠. 어머님이 갑자기 단둘이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천 어머님 댁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 표정이 처음 뵀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손으로 직접 쓴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우리 성우 앞으로 된 대출이야. 은행 거 2,700만 원, 카드 할부 잔액 400만 원.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이걸 같이 갚아가야 하지 않겠니?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우 씨한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성우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찾았어. 엄마가 좀 어렵긴 한데 우리 둘이 벌면 금방 갚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싸늘한 게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의 빚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으니까요. 3년을 만나는 동안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하필 예식장 계약까지 다 마친 뒤에 어머님이 꺼내는 걸까? 그 타이밍 자체가 너무 계획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지인을 통해 가사 전문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을 잡았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께서 제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전 상대방의 부채는 원칙적으로 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그 빚을 함께 갚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공동부채로 얽힐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전에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혼인 신고를 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함께 공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날 상담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전, 금전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에서는 본인 동의 하에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카드 연체,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예의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걸 당연하게 서로 공유하는 사람이 진짜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숨기는 쪽이 문제인 거지 확인하는 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결혼 전 재산과 빚은 반드시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구두로 한 약속은 나중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혹은 시댁이 결혼하면 당연히 같이 갚는 거 아니냐고 해도 그 말 한마디가 법적인 의무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혼 후에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간 내역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 공동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리 작성하는 혼전 재산 관련 약정서가 번거롭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한 장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선생님이 강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신호가 보이면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결혼 전에 상대방이나 시댁이 돈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데 정작 구체적인 금액이나 내역은 잘 알려주지 않을 때,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재정 관련 요구가 나올 때, 가족이니까 한 식구니까 같은 말로 경계를 무너뜨리려 할 때, 이런 상황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손절해야 하는 신호를 감정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 불편한 느낌이 여러분의 본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걸으면서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결혼이라는 상황에 익숙해진 걸까? 그리고 솔직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이 날아가는 게 무서워서, 지금까지 준비한 게 아까워서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변호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매몰 비용에 끌려가지 마세요.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까워서 잘못된 결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잃는 돈보다 잘못된 결혼으로 잃게 될 것들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성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 저 결혼 못하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한참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왜? 엄마 말 때문이야?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이 가슴을 찌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재정 상태를 숨겨온 사람이 결혼 후에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을. 예식장 계약금 150만 원, 드레스 가봉비 30만 원, 합쳐서 180만 원이 그냥 증발했습니다. 그 돈이 아깝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며칠 동안은 정말 허탈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가장 후회했던 날, 사실은 그 직후였습니다.
성우 씨 어머님이 알고 보니 아들 빚만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도 사채 빚이 꽤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만약 그때 결혼을 강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에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고 지나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결혼 전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건 불신이 아닙니다. 그건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면 오히려 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빚, 내 재정 상황, 내 가족의 경제 상태. 이걸 숨기고 결혼하는 건 상대방을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걸 당당하게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관계야말로 진짜 결혼 준비가 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맞아, 나도 비슷한 상황이었어 하시는 분, 혹은 결혼 전에 이런 얘기 나눠본 적이 없는데 하고 돌아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경험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4060대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진짜 이야기들, 돈 문제, 가족 갈등, 관계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자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렵고 무서운 선택 앞에 서 계신다면 그 선택이 10년 후의 나를 어떻게 만들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당장 아프더라도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선택.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